기술 가치의 증명은 연구자 자신의 몫이며 이 증명의 과정이 창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배현민입니다. 저는 전작과에 있고요. 저는 이제 98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이제 막연하게 부푼 꿈을 가지고 이제 뭐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데서 유학하면 내 인생 잘 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유학을 갔었고요. 근데 유학 갈 때부터 친구들이 창업하자고 되게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공부에는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창업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그래가지고 공부 순서를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요. 대학원생을 하니까 미국에 있는 큰 회사들에서 리크루트를 하러 오잖아요. 카이스트 졸업한 사람이 저기 가가지고 한 20년 있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의 모습이 될 거가 거의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실망했고 너무 평범한 거예요. 삶이. 정말 나는 되게 잘하고 열심히 하고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만큼 더 사회에서 보상이 있고 뭔가 좀 막연하게 잘 살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나 그 평범함에 좀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표를 사실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이제 최대한 빨리 공부를 해가지고 PhD를 빨리 받아야겠다. 그런 다음에 러스쿨을 가가지고 러디그리하고 PhD 2개를 따가지고 그러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못 버는 좋은 직업은 빚 좋은 개살구다.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좋은 직업은 돈도 많이 버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간과했던 건 뭐냐면 희소성이라는 걸 간과했어요. 나는 좋은 학교 나오면 뭐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정도 가지고는 전혀 희소성이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별로 희소성이라는 걸 만들지도 않고 희소한 대우를 받기를 원한 거였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결론적으로 무엇이 필요했던 것인가 해서 희소성을 통한 긍정적 기대감이 내가 원했던 거에 전부다였어요. 이런 긍정적 기대감을 갖고 또한 희소성을 갖고 이런 게 도대체 뭘까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저의 탈출구가 보였어요. 지도 교수님이 너 박사학위 논문 쓰는 걸로 창업을 하자라고 그러셔갖고 근데 갑자기 머릿속에 띵 했어요. 이게 내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창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2001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그때가 제가 이제 박사학위 들어가가지고 그랬을 때였어요. MLS의 알고리즘을 이제 원래 MLS의 알고리즘은 원래 낮은 스피드에서만 동작하는데 제가 10기가 bps에서 고속에서 처음 구현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최초로 구현했었던 거고 지금은 뭐 시스코, 브로드컴, 마벨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MLS의 알고리즘을 요즘 막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회사는 어떻게 됐냐면 2007년도에 피니사라는 회사, 지금은 회사 이름이 바뀌었어요. 코이런트에 나스닥에 코이런트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광통신 회사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레슨을 얻은 건 뭐였냐면은 know what 이게 첫 번째 거였어요. 무엇을 연구해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남들이 원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논문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어떤 걸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이제 스파팅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이거를 엑스큐션을 해야 되느냐에서 그 부분이 이제 그 회사를 하다 보니까 또 조직도 있고 같이 뭐 프로블럼 솔빙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거를 회사를 해서 어떻게 엑스큐션을 해서 어떻게 프리젠트를 하면은 이 회사가 뭐 인수합병이 되던가 아니면은 이게 여러 분야에 쓰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알게 된 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제 know what, know how, 그다음 세 번째 no fear. 제일 중요한 게 no fear였어요. 그냥 막상 안 해본 사람은 막연히 두려워요.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막상 저기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건 없어요.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 reasonable한, make sense한 상식의 범주에 있다라는 거가 제가 얻었던 교훈들이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에 부임한 과정도 사실 뭐 다른 스토리가 되게 많은데 사실 되게 엉겹결에 오게 됐어요. 카이스트에서 전작과 사무실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왜 지원을 안 하신? 근데 뭐 다른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교수로 오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학풍은 학교에서 논문이나 써야지 딴짓하지 말고 이런 게 학교의 학풍이었어가지고 제가 여기 카이스트에 부임했을 때 원로 교수님들이 약속하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창업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딜레마는 있었어요. 나는
교수니까 창업을 해야 되나? 교수니까 창업을 하지 말아야 되나? 저는 저희 지도 교수님 덕분에 같이 창업을 해가지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너무나 많은 걸 배웠어요. 자신감도 그렇고 나는 언제든지 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내 제자들한테 이런 경험을 똑같이 하게 해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그때 백기가 이더넷 시장에 제가 그 회사에서 만들고 온 칩이 되게 성공적이었어 가지고 시장에 독점을 했어요. 그 회사에서 대학교에 프로젝트를 주겠다. 너가 옛날에 만든 거에 업그레이드 버전을 좀 만들자. 처음에는 솔깃했어요. 이제 연구비 없는 조교수가 연구비도 좀 미국에서 많이 따오고 하면은 이제 자리 잡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하다가 마음이 바뀐 게, 그 다음 제너레이션도 내가 만들면 또 저 회사가 돈을 버니까 내가 만들어 가지고 그냥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걸로 이제 마음을 바꿔 가지고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45억 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 칩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100기가짜리 칩을 이제 만들게 됐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고민이,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바운더리 컨디션,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어떻게 운영을 하면은 그 카이스트 원로 교수님들이 원하는 논문도 쓰고 하지만 상품도 만들고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좋은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을 카이스트에서 만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논문을 쓰고, 그다음에 회사를 만든 다음에 회사에 있는 엔지니어들은 그냥 다 나머지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여기다가 얹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전문 경영인을 데려와 가지고 그 전문 경영인이 이 회사를 운영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회사는 저런 이제 반도체 회사하고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 쓰고 그때 만들었던 거에 좀 비슷한 업그레이드 형태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회사를,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를 이제 두 번을 했었던 거고요.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졌냐면은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게 인간의 목숨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목숨하고 관련돼 있는 연구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베이스가 물리 베이스예요. 침 만들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화학 생물을 모르는 사람이 인간의 생명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병원 가서 진찰을 뭘 받지 보면은 내 몸에 있는 모든 장기는 내 몸과 물리화학적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제 화학적 검사를 통해서 기능을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죠. 그게 다 끝나면 뭐 하죠? 사진을 찍어요. 엑스레이를 찍거나 초음파나 이런 걸 해서 구조 검사를 하는 거죠. 이상한 거 들어있는지. 그래서 난 구조 검사를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저선량 엑스레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일단 말이 안 돼요. 흡수도가 이렇게 높은데 가시광보다 이제 파장이 짧은 쪽에는 에너지가 커가지고 전자를 튕겨내요. 전자가 충분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궤도를 이탈하게 만들어. 다른 말로 하면 방사능에 뭐 노출됐다고도 하고, 어느 정도 데미지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자가 치유를 하는데 데미지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자가 치유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물 있는 영역은 정말 그런 아무런 데미지 없이 물을 잘 이제 그 가시광 영역이 통과를 해요. 그리고 붉은색 영역만 되더라도 이 산란에 훨씬 더 잘 견디게 되고요. 그러면 붉은색이 650 나노미터인데, 그러면 650 나노미터 파장이 더 긴 780, 850,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까지 가게 되면은 물에 의한 흡수도는 아직 그렇게 크지 않은데 산란을 견디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몸을 잘 뚫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 영역대가 우리 몸을 이미징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골든 윈도우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운드 웨이브가 물을 잘 통과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우리 몸을 보기 위해서 우리 몸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도 우리 몸을 볼 수 있는 그 모달리티는 가시광보다 파장이 긴 조영역하고 초음파하고 요 두 가지가 우리 몸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을 볼 수 있는 골든 모달리티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2013년에 오비랩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머리에다가 저렇게 착용을 하는데 브레인 이미징이에요. 여기다가 뇌에다가 빛을 쏘고요. 그러면 빛이 뇌 안으로 들어갔다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뇌를 터치를 한 다음에 반사돼서 나와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미징을 하는 거예요. 광통신 칩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저쪽에서 시그널을 보내요. 빛 신호를 보내는데 나는 리시버가 받은 다음에 저 사람이 뭐를 보냈을까라는 걸 예측하는 게 통신 칩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비슷한데 게임이 달라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쏴주고 뇌라는 거를 통과해서 나오는데, 그다음에 난 받은 다음에
어디를 통과했을까를 예측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문제였었어요. 제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 바운더리에 있는 거였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술 창업을 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기술 창업의 의미는 기술 가치의 증명은 연구자 자신의 몫이며 이 증명의 과정이 창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